네, 반갑습니다. 화백입니다. 아, 요즘에, 낮에는 좀 더운 것 같아요. 낮에는, 좀 덥긴 한데, 그래도 예년보다는 기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서, 작년에만 해도 한 이맘때 되면 완전 여름 날씨다. 아, 이거 너무 덥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6월 말이잖아요. 6월 말이면, 너무 덥다 덥다 하는데 지금 날씨는 상당히 그에 비하면 낮에만 조금 덥고 밤에는 좀 선선합니다 진짜. 선선하고 아침에는 약간 그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가면 조금 사늘한 정도, 좀 서늘한 정도, 그런 정도의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장이 좋지가 않아요. 뭐 미국장, 한국장, 둘 다. 뭐 한동안 막 반도체 열풍이 불다가 어, 계속 오늘은 좋았다가 또 내일은 안 좋았다가 또 다음날 다시 좋았다가 이게 너무 반도체 쪽으로만 지금 쏠려 있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좀 어려운 장입니다. 예. 그리고, 음, 아무래도 주식을 잘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 초보분들은 ETF,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ETF를 위주로 해서, 처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개별주는 요즘 또 워낙, 아무거나 샀다가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좀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ETF 위주로 그렇게 좀 짜서 포트폴리오 짜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기존에도 계속 얘기했었던 그런 이야기들 주제에 대한 좀 연장선 같은 건데 왜 우리는 직장에 목을 매달고 어? 그 직장이라는 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그런 스트레스와 이런저런 그런 감정 소모, 감정 소모도 이제 스트레스죠. 감정 소모와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질까? 이런 좀 원초적인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뭐 직장인분들은 DC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DC, DB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친절하게 네이버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직장에 따라서 DC와 DB의 그런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선택권이 없는 그런 회사들도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뭐 DB 아니면 또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DC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아시고 잘 확인해 보셔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직장 때문에 힘들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주요 원인은 돈이죠.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월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이렇게 애지간히 아프지 않으면 정말 뭐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면 나가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가서 8시간 9시간 뭐 심지어는 뭐 10시간 넘게 그렇게 회사를 다녀야지만 내 시간을 회사에 교환이죠. 회사와 내 개인적인 시간을 교환을 해서 회사에서 나오는 그 월급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월급이 끊기면 당연히 내 그런 생활 그리고 생존에 대한 그런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나 정말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직장에 나 너무 가고 싶어. 회사에 너무 나가고 싶어. 나 회사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움이야. 난 거기에서 내 자아 실현을 하고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내 목적은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직급까지 올라가는 게 내 꿈이야.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는 게 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안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냥 착실하게, 예,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시면 돼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명 중에 9명, 심지어는 그 9명이 모두, 아니면 그 10명이 모두, 예,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 생활과 생존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랬고요. 예. 자,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모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 박스권 안에 갇혀요. 예, 그 박스권이 뭐냐면 이 직장이라는 그 세계, 그 작은 세계에 갇혀버려. 여러분들 그 여행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계속 한국에만 살았어. 예, 우리나라에만 계속 살다가 처음 외국을 나가요. 근데 뭐 외국도 뭐 동남아도 있고, 예, 저기 뭐 유럽도 있고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좀 다른 나라를 가봤어, 처음에. 예, 처음 이제 세계 여행을 가게 되면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고,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세계가 있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는 우리나라랑 완전히 좀 다른, 그런 곳이다. 그러면서 좀 식견이 넓어지고, 예,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너무 좀 신비롭고 경이롭고, 예, 좋잖아요. 예,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내가 사는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이 세계는 정말 넓고 여러 가지의 삶의 방식들이 있고 사람들도 있고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예, 동일하게 이 직장 안에서만 이 사고가 갇혀버리면 이 직장 외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뭐 우리가 돈 버는 그런 방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모른 채, 아니면 알고 있지만 내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는 아는 것과 경험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경험을 못하고 그냥 이 회사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당장 내가 다음 달에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면 내 삶 전체가 그냥 다 휘청인다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회사가 아니면 나는 그냥 속된 말로 나는 죽어. 이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오면 난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좀 과하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 주변에 제 친구들과 뭐 동료들과 지인들이 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결국에는 이 회사를 혹시라도 내 발이든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 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걱정, 생존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회사, 직장, 내 직장 하나에 모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예. 직장이 결국에는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 직장에 모두 갇혀버려서 직장에서, 이거 하라고 하면은 진짜 목숨 걸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그리고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아니면 이제 회사 그 직장 상사가 못 같아. 예? 진짜 지읒지읒 같아. 예? 그런데도 참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뭐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생기면서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도 스스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왜?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나는 나의 가족과 우리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희생을 해야 돼. 왜? 이 직장이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 가족들도 살 수가 없어.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시간과 내 감정과 내 육체적인 노동을 다 갈아서
이 회사에 헌납해야 돼.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나는 그 월급을 받고 그나마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뭐 10년, 20년, 길게는 뭐 30년까지 하면서 밖에 나왔어. 정년퇴직을 했어. 정년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전에 했었던 가스라이팅을 계속 스스로 해왔기 때문에 벌써 이 세계가, 이 직장이라는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뭐, 미국 사람들처럼 편하게 뭐 여러 뭐 국가들 놀러 다니면서 뭐 자기 이제 뭐 연금 모아놨던 걸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띵까띵까 놀면서 그런 편하게 지내는 그런 노후 생활이 아니라, 그런 노후 생활이 아니라 또 다른, 기존에 있던 그 세계보다도 더 좀 열악하고 작은 세계를 또 찾게 돼요. 그런 회사라도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나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받았고, 현실적으로도 정년퇴직 이후에도 돈이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하고. 근데 그 전보다는 훨씬 못한 근무 환경, 그 다음에 급여 조건, 이런 것들이어도 어쩔 수 없다. 또 그렇게 또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삶이, 거의 이제 끝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직장에서 계속 목줄을 쥐어지고 있다 보면, 목줄이 쥐어 있게 되어버리다 보면,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일만 하는 거야.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해서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로봇이야? 그냥 일만 하는 로봇이야? 차라리 로봇은, 잠도 안 자고, 뭐, 먹는 것도 필요 없고, 물론 뭐 전기가 많이 쓰이긴 하겠지만, 계속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모두한테 지어진 숙명, 계속 나이가 들면서 몸은, 노후가 되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더 힘들어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뭐, 머리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노쇠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이 회사 생활 자체가, 직장 자체가. 자, 그렇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발 DB로 그냥 놔두시지 말고 DC로 퇴직연금을 전환을 시켜서 DC로 계속, 어차피 ETF잖아요. ETF로 계속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불려놔야 된다. 우리가 근로하면서 가장 급여 조건이 높고 연봉이 제일 많을 때가 거의 40에서 50대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어떻게 보면 바짝 한 10년 동안만 우리가 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또 소비도 좀 줄이고 근검절약 하면서 모으다 보면 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남들 진짜 뭐 죽으라고 일해서 진짜 뭐 한 7천, 8천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갈 때, 나는 진짜 그거 투자 잘해가지고 속된 말로 한 3, 4억 받아가자, 5억 받아가자, 10억 받아가자. 예? 그것만 해도 얼마나 노후가 편하겠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냥 DCR라고 하면 제 뭐 지인들도 그렇지만, 아니 그거 하다가 까먹으면 어떡해. 그 퇴직금, 그건 내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야. 그게 진짜 최후의 보루입니까?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그냥 보험 같은 거야. 보험. 근데 보험도 여러분들 그 보장성 보험 말고 나중에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원금, 다시 돌려주는 뭐 그런 거. 10년, 20년 부어가지고 원금 해서 뭐 한 20년 지난 후에 받으시면은 뭐 몇 천만 원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험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정말로 최후의 보루야? 보험이? 아닌데, 그동안 들어갔던 보험료에,
저 화폐같이 깎이는 것까지 해서 하면은 나중엔 마이너스인데, 그것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노후가 편해진다? 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진짜 개소리입니다. 예,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흥분하지 말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 직장에 목줄이 지어져 있더라도, 목줄이 지어져 있고, 우리가 진짜 뭐 개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월급을 근로소득을 계속 모아서 그거를 자본소득으로 전환을 계속 시켜야 돼요. 예. 그것만이 유일한 이 목줄을 내 스스로 끊고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제가 너무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막 그렇게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뭐 DC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지금까지 요 최근에 올려져 있던 그런 영상 자체도 거의 DC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에요. DC 퇴직연금의 운영,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예전 영상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DB로 퇴직금을 두는 거는 복리를 하나 진짜 1도 지금 복리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밖에 안 돼. 그냥 예금 적금이야, 예금 적금. 예? 자, 물론 여기에서 DB로 놔둔다고 해가지고 내가 연봉이 오르고 직급이 오르고 직책이 오르고, 예? 그 연수가 쌓이면서 당연히 퇴직금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아요. 근데 그거는 복리가 아니라 그냥 단리로 선형으로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 기울기 자체도, 예? 복리로 가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요. 복리는. 근데 선형은 그냥 잔잔바리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쭉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 선형으로 가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잔잔바리로 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니까. 예?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지? 그리고 진짜 뭐 DB로 놔두시는 분들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진짜 우리 그 뭐 굴지의 대기업들, 성과급 빵빵 터지고 연봉 자체도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올라가는 그런 직장이면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DB로 두시면 돼. 왜? 잘 올라가잖아. 예? 진짜 연봉 상승률이 진짜 연마다 막 한 5%도 아니지. 5% 이상. 한 8, 9%, 막 한 10% 이렇게 해서 계속 올려주는 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DB로 놔두시면 돼. 예? 근데 대부분이 연봉 상승률 5%가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진짜 한 연봉 상승률 상승해 준 데는 그나마 다행이야. 동결. 아니면은 막 한 1%에서 2%, 뭐 한 거의 대부분이 한 2%에서 3%, 물가 상승분, 화폐 가치 따지면은 마이너스예요. 실질적으로는. 예. 그런데 뭐 직급이고 직책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분들, 제가 볼 때 정말 많지 않습니다. 진짜 극소수예요. 그런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냥 생각해봐도 DB로 놔두는 것보다는 DC로 내가 스스로 굴리는 게 훨씬 좋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돼. 제가 공부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공부라고 이렇게 생각도 안 돼요. 예. 공부라고 생각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수학하는 거, 뭐 영어,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진짜 뭐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에 대한 원리, 원칙, 개념, 이런 것들, 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도 좋은 것들 많고, 예. 진짜 내 시간 조금만, 할애해서 하게 되면, 금방 하게 됩니다. 금방 알게 되고, 예, 거기에다가 지금, 누구나 다 알잖아.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거 알고, 반도체 좋은 거 알고, 예, 물론 지금, 요 근래 들어서 많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주도로 가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한 ETF만 들고 가고, 그리고 전체적인 뭐 미국 지수라든지, 우리나라 뭐 코스피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서 내가 DC로 운용을 해도 연봉 상승률 이런 것보다 훨씬, 그래도 못해도 한 10% 정도는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10%가 계속 복리로 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만 어느 정도 나한테 주어지고 그 동안만 내가 근로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근로소득이 자연스럽게 DC로 하게 되면은 자본소득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거는 심지어 DC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도 가장 크단 말이에요. 뭐 IRP, ISA, 뭐 개인연금 이런 거 다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지방은 DC입니다. DC. 예? 세금 이연도 해줘. 그다음에 배당주 해가지고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에 대한 세액도 안 내. 예? 그리고 심지어 진짜 100번을 하든 뭐 1000번을 하든 매매 수수료도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모든 혜택들이 다 DC에 몰빵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우리 직장인들은, 그 많은 직장인들은 DC는 하면서 리스크가 있고 위험이 생기고 내가 퇴직금 필요할 때 뺄 때 그때 폭락하면 어떡해요? 라는 그런 진짜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DC는 쳐다볼 생각도 안 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DC 하십시오. 제발 DC. 예. 파이팅!